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현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가지 재료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장을 살펴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고 돈 흐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고 또 현재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본 다음에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쭉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을 먼저 정리를 쭉 한번 해보면은 우리 6월달 한 달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 지난주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참 좋았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25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또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26일 날에도 7월 달에 0.5포인트까지 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당장 급하지는 않다. 이런 시그널을 내보냄으로써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했어요. 이번 주 조금 실망했는데 7월달 다음 주 들어서도 그 금리 관련해서 연준의 인사들이 계속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런 지표이므로 7월 1일과 7월 2일 연준 인사들이 이 발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그당 협상이 중단이 되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또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한국으로 오는데 30일 날 오전 10시에 한국의 18개 재벌 기업 총수들과 한 40분 정도 만난다고 일단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미국 하와이 제재에 동참해 달라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나오면은 굉장히 재계에서 답하기가 참 곤란할 건데 그래도 그 전날 미국 중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들을 좀 풀어준다 이런 특히 화웨이 관련해서는 거래를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벌 기업들이 가슴을 좀 쓸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만나봐야 알겠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자, 그리고 또 시중에서 앞으로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될 것이 바로 유가 관련해서 재료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 미국은 계속 이란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7월 1일, 2일 오펙에서 정례 회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 감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감산이 지속될지 여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산이 만일 연장이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아직은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일단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는데 DMZ에서 김정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트윗까지 날렸잖아요. 그래서 북핵 문제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쭉 중요한 사항들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 관련이었는데 다행히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미국에서 중국 수입 부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쪽으로 갔어요. 아직은 그래도 협상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주도 계속 살얼음을 걸을 것 같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이 어떻게 발언을 할지 지금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할 것 같아요.
먼저 세계 돈 흐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지금 세계 돈 흐름이 연준 파월 의장하고 또 세인트 루이스 연준 의장이 뭐 급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가 지금 돈 흐름이 좀 어중간해졌어요. 그 직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 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분위기였었는데 이번 주는 달러가 조금 방향을 잃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럽 쪽도 방향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고 7월 초에도 계속 연준의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계 돈 흐름은 미국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좀 어중간하게 하는 관계로 좀 방향성을 현재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국내 돈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은 국내 돈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전기전자 대기업 대형주 위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돈의 대부분은 저기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했어요. 나머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돌지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금리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투자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장에서는 대형주 특히 전기전자 쪽으로만 돈이 흘러 들어간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세계의 돈들은 이렇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잖아요. 미국 주식 시장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2018년도부터 해서 사실은 이렇게 상승이 마무리되는 국면이었죠. 또 그리고 그 이상 상승하지 못해요. 꾸역꾸역 카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실은 이때 상승을 마감하고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조정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또 다음에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에너지가 비축이 되는데 트럼프가 감세 정책하고 보험 무역하면서 꾸역꾸역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떠받치는데 좀 불안하죠. 트럼프가 아무리 떠받쳐도 미국이 잘 나가지 않으니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잖아요. 2018년도 요때 2018년도 9월 요경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고 또 주식시장도 크게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전후해 가지고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렇게 달러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괜찮은데 딱 장단기 금리 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빠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차익 실현하고서 어디로 투자했느냐 금으로 투자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좀 괜찮았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금 같은 경우는 다소 또 불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저렇게 돈들이 금으로 몰렸던 이유는 2018년도 이 하반기쯤만 하더라도 장단기 금리가 막 역전될 때 저때만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해야 되고 잘하면 내년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만큼은 금리가 인하되진 않겠죠. 하지만 시중 유동성이 공급되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돈들은 위험자산으로 이제 서서히 이동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오른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보면 금이 어떻게 싸다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오른다고 봐야죠. 하지만 지금 뭐 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까지 갔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을 투자한다.
이거는 고점에서 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게 되면 금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금에 투자한 세력들이 차익 실현 기회를 찾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현재 좋지 않습니다. 저때 원유가 한때 이래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배경, 2014년, 2015년 요 사이에 사우디에서 미국 셰일가스가 한참 개발이 많이 되고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자 사우디에서 일종의 치킨 게임을 했죠. 생산 단가 이하로 유가를 떨어뜨리게 되면 셰일가스 업체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사우디에서 저렇게 원유 공급을 늘리면서 유가 하락을 촉발을 시켰어요. 물론 투기 자금도 저기 있었겠죠. 또 저때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러시아 돈줄을 좀 잡기 위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저런 유가 하락을 용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유가가 그때 이후로 2014년 이후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세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석유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석유가 예전보다 흔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석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항상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앞으로 석유 자원은 고갈된다, 뭐 60년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석유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거짓말 같아요. 기술이 개발되면서 석유가 60년 남았다는 말들이 믿기지가 않죠. 무한정 있는 그런 자원 같습니다. 여튼 석유 생산량이 늘은 것도 있고 또 경기 침체가 된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투기자금이 앞으로 아직까지는 석유 쪽으로 안 간다, 이 말이죠. 석유 쪽으로 투기자금들이 먼저 매집을 해두고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니까 석유를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면 그쪽으로 또 돈이 몰려서 쭉 가격이 올라갈 건데, 투기 자금들이 아직 석유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뭐 요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쭉 그동안 살펴본 결과 이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특정 뭐 원자재면 원자재, 아니면 특정 기업이 좋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가, 아니면 돈이 그쪽으로 먼저 몰려서 그 기업의 주가가 아니면 그 원자재의 주가 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원자재가 좋아 보이는가, 이런 문제인데, 제가 살펴볼 때는 그 기업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원재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펀더멘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투기 자금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서 몰려 다니는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이 항상 금은 옛날부터 뭐 계속 금이잖아. 그냥 금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데, 투기 자금들이 금을 먼저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 금을 먼저 매집한, 지금 이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사두었을 수도 있어요. 금을 매집한 세력들이 안전자산을 사야 된다 하면서 자꾸 광고를 내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 금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투자자들을 유인하다 보면은 그게 정말로 좋은 줄 알고 투자자들이 여기를 사요. 그러면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파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거 이제 주식시장 유동성이 풀리니까 주식시장 괜찮다. 주식시장 사야 된다. 미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흥국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면서 또 신흥국을 걔들이 먼저 사서 올리면 또 선전하면 또 돈들이 그쪽으로 따라간다 이 말이죠. 제가 느끼기로는 이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큰 돈 굴리는 투기자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들이 어느 자산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게 결정이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 그 논리를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시장의 상황이 있겠죠. 똑같은 재료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부각을 시키고 안 시키고 또 그 가격이 오르고 오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다르게 보이더라 이 말이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의 흐름을 참고하면서 후발주자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주간 시장 분석을 살펴보면은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이렇게 대형주가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전기전자 쪽의 대형주 쪽으로만 돈이 몰렸어요. 그래서 시장은 저렇게 버티는 것 같고 대형주가 간 것 같지만 실제 내막은 딱 전기전자 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 그것만 갖고 그 나머지는 거의 이번 주 조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자, 시장의 주요 종목을 쭉 살펴보면은 그래도 이번 주에 돈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LG화학, 네이버,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골고루 사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보험과 투신 이 사모펀드들 있죠. 특히 보험과 투신이 최근은 계속 팔고 있어요.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도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이번 시장을 살펴볼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일단 세계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만큼 공격적인 인하는 일단 불가능할 거고 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종료되고 또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아마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그 유동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기업들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 쪽으로 돈이 흐를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유동성이 늘어나긴 나는데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돈이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펀더멘탈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돈이 조금 집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투기 자금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 금, 비트코인 쪽으로 현재 투기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쪽으로 돈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차라리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기는 현재는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빠져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서히 펀더멘탈을 고려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없는 기업은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조금 정리를 하는 쪽을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오로지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어떤 투자의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가운데 수급이 좋아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카페에서도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현재 은행권들은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기업들도 돈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기업들은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 현금 흐름, 부채 비율, 유보율, 이자 보상 비율 이런 정도는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이상으로 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